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정서적 외도와 육체적 외도에 대하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아주 가끔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정서적인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사춘기 소년들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의 경우는 외도의 섹스를 기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섹스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엮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정서적인 외도? 글쎄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남자들은 평온하고 충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에, 즉 충만감에 의해서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을 파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아내와 부부관계가 없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섹스를 말하는 거죠. 맞지 않는 경우에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바람의 경우는 결핍이나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남편이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차고 넘치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바람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남편의 외도는 육체적인 외도가 대부분이고 아내들의 외도는 정서적인 외도로 시작을 해서 육체적인 외도로 간다라고 남녀를 구분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여자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라고 묻고 남편들은 바람난 아내에게 그 새끼랑 잤어? 안 잤어?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성은 여자인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는 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요.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를 항상 탐하고 자고 싶어하는 본능이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다. 그 말이 뭐 무섭다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섹스하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진 도덕성, 즉 도덕적인 잣대로 그 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바람 피는 놈과 바람 피지 않는 놈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는 놈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자들은 희한하게 이런 말 해요.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해요.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하면서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섹스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그냥 섹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도 가능하고 원나잇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여자들은 사랑하니까 섹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섹스는 함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뭐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의 색팔을 거느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빼고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과는 달리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여자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내 바람의 경우는 대부분이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거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폭망했을 때 혹은 남편이 너무 착하고 아내 바람이 임해도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바람기로 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왜냐? 상간녀들 얘기 듣잖아. 특히 유부녀 같으면 다 남편이 먼저 바람 폈거나 경제적 무능력하거나 1번과 2번이 다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아내 바람의 경우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상대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그게 찐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 바람의 경우에는 미쳐서 집을 나가거나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그 남자와의 사랑이 진짜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쳐서 날뛰거든요. 근데 결국에 상대 남자도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복잡해지는 상황하고 집착하는 여자들을 다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집 뛰쳐나가봤자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낙동강 오리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남자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많이 엮이는 외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 원래 그 남자의 성향이 자상하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나이가 중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40대 후반에서 50대 전후에 접어들면서 본인 스스로가 외롭다, 집에서 왕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해주는 여자를 갈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늦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중년 이후의 바람인 경우는 섹스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면서도 만남이나 연락은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전부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서적인 외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섹스했잖아요. 그건 육체적인 외도인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엮인 육체적인 외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부부 생활을 십수년이나 해온 남녀가 과연 만나서 차 마시고 밥만 먹고 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채운 게 있는데 당연히 육체적인 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외도에 정서적인 부분이 깊이 들어간 경우 사실 둘 사이 떼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이 보이는 남편, 그리고 폭군인 남편 또는 과묵하던 그 남편들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듣고는 깜놀합니다. 특히 녹음하고 카톡 딱 듣잖아요. 기억하세요. 어찌나 말씀이 많으시던지 어찌나 애교가 많으시던지 이 남자가 과연 나랑 같이 살아온 그 남자인가? 세상 수다장에 자상한 애교쟁이 사랑꾼이 되어 있는 남편이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외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관계 없이 남녀가 만나는 건 그냥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이지 외도라고 정의하기는 애매합니다. 결론은 육체적인 관계만 맺는 외도가 있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정서적인 부분도 깊이 엮어진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정서적으로 깊이 빠져있는 사이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불륜은 불륜일 뿐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기에 스릴 기억나시죠?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본처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원래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유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가입 많이 해주세요.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